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기치로 민선 8기가 힘찬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체감하면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매 순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전남의 미래 100년을 더욱 새롭게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임해왔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하나둘씩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남 예산은 지난 2018년 7조 원대에서 6년 만에 71%가 상승한 12조 9천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국고 예산도 6조 원대에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경제도 나날이 발전해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4위에 이르고 가구당 소득은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도민 여러분의 값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이뤄낸 분야별 핵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기회발전 특구에 전남이 최단인 3개 지구 5개 산업에 걸쳐서 125만 1천 평이 대거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2차전지, 수소, 문화 콘텐츠 등 전남의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교두보가 마련이 되었고, 지방 소멸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터빈사인 베스타스 그리고 해운그룹인 머스크사와 함께 3천억 원 규모의 터빈 공장 설립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전남이 해상풍력 메카로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례와 곡성이 2조 8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나주는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돼서 세계 직류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도 화순이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되고, 펩타이드 첨단 신학 핵심 원천 기술 개발도 공모에 선정되면서 연관 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 매력도시 전남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전국체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각종 메가 이벤트들이 역대급 성공을 거두며 전남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는 6,3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앞장서 이끌어낸 3조 원 규모의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확정됐고, 그중 가장 많은 1조 3천억 원을 확보해서 글로벌 관광 전남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생태와 정원에 문화 콘텐츠를 더한 K 디즈니는 앵커 기업과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순천과 진도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어 4천억 원 규모의 4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하순 고인돌 모산마을은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미래 농어업의 대전환 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은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서 지난 5월부터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담양과 고흥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 공모에 선정되었고 전남이 5년 연속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검은 반도체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김산업은 장흥, 해남, 진도, 신안 등 4개소가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선정되었고 1658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장이 추가 확보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대규모 SOC 확충에 물꼬를 텄습니다. 영광 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는 지난 5월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전남형 트램은 도 차원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전기노선 유치와 함께 연간 최대 4억 원의 항공사 운항 장려금을 신설했고 화합물 반도체 기업 투자 협약 등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국토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여수 국동항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섯째,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체감형 민생 안전 시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2,595억 원을 투입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은 홀로 사는 어르신 난방비와 농업용 면세유, 전기요금 지원 등 따뜻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청년문화복지카드를 지원했으며 이와 함께 결혼 축하금, 취업자 주거비도 지원해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고 지역 정착을 유도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1만 1천 명을 늘려서 6만 4천 명까지 확대해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와 돌봄 제공으로 자립환경 조성과 적응력 향상에 힘썼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책자금 규모를 4,500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곡성과 구례 소방서를 신설해서 도내 22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 설치를 완료했고 장흥에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는 등 안전전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섯째, 전남이 찬란한 지방시대 1번지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양시도가 함께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동복된 관리권 조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했고 경북과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 축전 정렬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경기도와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도농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컬 대학에는 지난해 순천대가 최종 선정된 데 이어서 올해는 목포대와 동신대 연합이 예비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해서 최고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청한 전라남도 동부청사는 행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도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균형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30년 수건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이 설립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도민과 함께 펼쳐온 인고의 노력이 이뤄낸 값진 쾌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복합 위기, 전례 없는 기후 위기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생과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 등 첨단 기술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러한 글로벌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전남인의 저력과 지금까지의 도정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8기 후반기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전남 브랜드를 OK, Now 전남으로 정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새로운 청사진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충분한 자치권과 성장 동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학계 출산율이 0.97로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말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의 심각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서 중앙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전남이 독일 연방제 수준의 주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는 미래 신성장축 신바람 전남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해안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수 부처에 산재된 남해안 개발 사업을 원스톱으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에 지정된 125만 평 규모 5개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개발을 서두르고 앞으로도 바이오, 에너지 등 유망산업 75만 평을 추가 지정해서 미래 발전을 담보할 강력한 신성장 모멘텀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계층이 선호하는 꿈의 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청정에너지, 관광,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와 청년 테마파크 호텔을 융복합해서 신개념 미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전남의 비교우리 자원과 연계한 농수협 중앙회 등 7대 7대 핵심 기관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과 향후를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더 큰 전남 정책 비전 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랜드 전남을 그려나갈 비전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청년, 외국인, 기농어 기촌인 등 모든 계층을 위한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드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 시군 출생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 확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전남 청년 희망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서 취업과 창업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기농후 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5년까지 주거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K컬처의 진수를 품은 남도 K컬처 전남 세일즈로 전 세계인의 발길을 사로잡겠습니다. 올해부터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 그리고 한평 국향대전과 베트남 달랏꽃축제 간 교류를 시작합니다. 우리 전남의 명품 로컬 축제를 전 세계인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맛깔난 음식으로 정평이 나 있는 남도 음식은 향토음식진흥원 건립과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습니다. 세계 최초 섬 박람회인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통해서 섬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세계인이 찾는 휴양형 마이스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남도문화 전용 전시관을 건립해서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꼽히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1조 원 규모의 K-디즈니 순천은 자연형 테마파크와 문화사업을 융합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활동 자료를 모아 전남 독립운동사를 편찬하고 25년까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서 대한민국 의향 1번지 전남의 이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수도권의 소통과 협업, 문화관광 홍보, 특산품 판매 등이 어우러진 전라남도 복합관광문화식품센터를 건립해서 도민과 향후가 더 가깝게 교류하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 전남산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고효율 직류 송정 기술을 실증하는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속히 조성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한 베스타스의 터빈 공장이 27년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목포 신안과 하원 3단을 적기에 개발하여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미래수소 산업은 여수와 광양의 공급 배관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소경제의 핵심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차세대 첨단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뤄내 세계적인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우주 발사체 산업은 민간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세계적 우주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주항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광양만권의 120만 평 규모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받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풍산단과 율촌 2산단을 우선 조성해서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습니다.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첨단 바이오 산업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내 최초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와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극한 환경을 견디는 미래에너지 반도체 플랫폼을 구축해서 에너지 대전환과 우주 시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농수축산업을 AI 빅데이터로 혁신하고 세계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의 다당성 용역 중인 1조 3천억 규모의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미래 트렌드인 데이터 센터, 연구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종합 클러스터로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을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제공과 양식장,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1만 5천 명에 달하는 애국인 계절 근로자의 고용 기반 확립을 위해서 매년 기숙사 20여 개소를 늘리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전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보다 3배 규모인 김 수출 출하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김 양식장을 추가 확대하고 국립김산업진흥원과 마른긴 물류단지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맛의 고장인 전라남도 식품산업은 수다 품목 육성,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스마트 푸드체인 실현 등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여덟째, 미래 100년의 주춧돌이 될 핵심 SOC를 촘촘히 구축해서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2조 6천억 규모의 영암 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는 국가계획 반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관광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교통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고흥 광주 우주고속도로와 여수 순천 고속도로 등도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의 션샤인 A인 여수남해 해저 터널과 앞에 하원 화태 백야 연륙 연도교 등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방도인 장산 자라, 수안 구도, 여수 금오도 연도교 등 연륙 연도교 건설로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당초 계획대로 30분 이상 단축하는 전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해서 전남과 전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 발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KTX 2단계 개통에 맞춰서 KTX 역사 신설과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반도체, 항공 정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하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절차대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도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해서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남의 명품 복지시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문성을 갖춘 기동대원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한층 더 높여서 대한민국 대표 복지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마음 편히 일하는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인증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한 곳에서 양육 돌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남아이 돌보고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등 장애인 친화형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골든타임, 전라남도 국립국가대학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에도 두세 개씩 있는 의과대학이 전남에만 없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설립방식위원회를 통해서 대학 이해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도민이 원하는 최대 공약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도 선정된 지역에 버금가는 의료 혜택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어느 지역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열째,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상기후가 예상됩니다. 도내 침수 위험이 높은 목포, 여수, 순천 등 도심 지하차도 10곳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해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종치매 어르신 찾기와 함께 각종 재난과 범죄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등 IoT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민관 경이 함께 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최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물론 농업인, 서민들의 생활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7월에는 ABB 등 788억 원 규모의 민생자금을 긴급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최대 3.5% 이자 차익을 지원해서 실제 부담률을 최저 1%대로 낮춰드리겠습니다.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을 1,000억 원 늘려서 5,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축산업의 기둥인 한우 농가가 사료값 상승과 속값 하락으로 벼랑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63억 원을 투입해서 30도 이하 소규모 한우 농가 1만 호에 배합 사료값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유가와 선원난, 어획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에게는 금어기 준수기간 한 달치의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예산 19억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빈번한 농업재해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농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생활난이 가중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쌀값 하락,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서 도민의 삶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남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도민과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또 그에 걸맞는 역량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제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괴테의 말처럼 앞으로 가장 전남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세계를 향해서 도민과 힘차게 비상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의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30분이나 됐네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우리 국장님들 써준 것을 제가 빼먹을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계신 분들 계시면은 내가 사이까지 봐야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말씀하세요. 예, 김성상 기자 항상 포문을 여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국제뉴스 김성산 기자입니다. 먼저 김영록 지사님 민선 8기 신기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일을 하셨고 또 30분 동안 기자 회견을 주셨는데 가벼운 질문 드렸습니다. 이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8기 동안 지금 현재까지 6년 넘게 공약사항이라든가 모든 역점 사업을 도민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선 8기 하반기 때는 지사님께서 꼭 가장 하시고 싶은 역점 사업이 있으시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무한 군공항 관계를 지사님께서는 지금 광주시 우리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지금 3자 회담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데, 무안군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차일 피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대한 그 공항 이전의 3자 회담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설득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질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성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랄지 군공항,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우리 무안국제공항에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광주 전남의 상생도 기하고 순환권이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라남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대 유치는 사실은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군공항 문제도 광주시가 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나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지사가 또 우리 도민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뛰고 있고 도민들께서 밀어주고 있는 일인데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잘 돼서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특별자치도도 꼭 됐으면 좋겠고, 남해안 종합청도 우리 전라남도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남해안이 종합 발전이 될 수, 종합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남해안 종합개발청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상당히 고위층 분들도 또 국회의원분들도 대체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일인데요. 근데 공감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크나큰 노력이 필요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설득, 3자 회담에 무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3자 회담에 무한 김상 군수님께서는 통큰 결단을 이미 하셔서 나오기로 하셨으니까 나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사전에 조금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무한 군수님께서 이렇게 통큰 결단을 하신 만큼 광주광역시도 이제 홍보 차원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진전된 대안으로 우리 무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수용성이 높은 그런 대안들을 한꺼번에 대시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제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무적인 접근부터 먼저 이루어지면서 3자 회동이 됐으면은 3자 회동이 되더라도 또 만났을 때 서로 합의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김성상 기자님, 3자 회동이가 이런 부분을 왜 꼭 도지사한테만 물어보냐? 강주시장님한테도 물어봐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랍니다. 네, 또 말씀하세요. 자, 그때 이명은 예. 지난 민선 8기 2년 동안 쉼없이 다녀오셨는데 지난과 직원분들께 노고를 치러드리면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첫 번째로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해서 이 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권을 더 보장하고 자율적 그리고 정책 결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라북도는 이제 설치를 해서 사실 앞서가고 있고 지금 정부의 이제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니까 행안부 장관에게도 이미 건의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는데 전폭적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준비는 사실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갑자기 제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제출하면은 전라북도 하는 일을 우리가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특별자치도가 사실은 특별자치도로 할 필요가 없이 전 시도에 더 정말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제대로 된 권한들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정부가 사실 대통령도 여러 번 그걸 강조했는데도 중앙부처에서는 잘 안 됩니다. 실무 협의를 해보면은 중앙부처에서 대체로 자기 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무회의 과정에서는 항상 그게 난항을 겪어서 결국은 세월이 가보고 세월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결국 추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전라남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원하는 어떤 권한들을 미리 좀 받아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받아서 추진을 하자는 건데요. 뭐 제가 듣기에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시라고 되지 않았지만은 몇 개의 권한은 이미 부산시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부여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시 모델로 하면 어쩌겠나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권한을 설령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특별자치도로 추진하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전라남도가 이렇게 많이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면은 저희는 전라남도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권한이다 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사실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선출만 기관장들 선출, 시장군수, 도지사, 시도지사 선출하는 큰 진전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지만은 권한과 또 이 재정 면에서 보면은 모든 권한이 다 사실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권한들은 허가권 위주로 시장군수한테 많이 다 내려보냈죠. 그렇지만 중앙의 권한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방자치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저는 전라남도 특별자치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전폭적으로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재생에너지 허가권을 전라남도가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산단을 만든다든지 관광지를 만든다 하는 것도 대형 뭐 산단이나 대형 관광단지 같으면 모르지만은 도지사가 어느 정도는 개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산지 보전지구 해제랄지 농지 전용이랄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도지사가 하고 관광단지도 이를테면 중규모 이하는 도지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멸 이게 극복을 하겠다. 뭐 이게 대안들이 마련되면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최근에 출생수당 문제 열심히 해서 안 잘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우리 도 의원님들도 다 협조를 구해서 다 동의를 받았는데 복지부가 그 복지 협의를 안 해주잖아요. 정확한 표현이 뭐죠? 사회보장 협의. 사회보장 협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지방소멸 막고 우리 출생률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하라고 오히려 우리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해왔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로 치고 나가면서 이게 잘 되면은 우리 전라남도 크게 도움이 되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행정통합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는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은 대폭적인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 심지어 국세도 50대 50으로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현실화돼서 정말 예를 들면은 독일은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연방주처럼 그렇게 50대 50으로 재정 부담을 나눠 갖는 정도의 그런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다면은 왜 우리 광주 전남도 통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민선 7기 때 제가 광주는 통합에 대해서 논의할 때 중앙에 가서 제가 관계 여로에 타진해 보면은 합치기만 하라고 해야지 아무런 권한이나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은 하면은 손해 보는 일이다. 절대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우리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이 정치제도 시스템,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지방에서는 우리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도 건의 말 그대로 건의잖아요. 건의는 안 들어주면 그만이죠.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독일이랄지 프랑스랄지 이런 나라도 선진국들 보면은 상원 제도가 있어서 상원은 지방을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들 같이 심의하고 또 지방자치나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심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 반영되는 구조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자치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다 잘 됐습니까? 네. 네. 제가 어제 사실은 좀 늦게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저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런데 평소 실력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아니 한 분만 더 하시죠. 기사님 남도일보 박형주 기자입니다. 예. 인선 8기 2주년 말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인선 7기하고 8기 통틀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 있어서 계속 전국 1등을 유지하시다가 올 들어서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그 무대 문제나 공공망에 있어서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 이렇게 리더십에 좀 부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기 8기 여론조사 뭐 일일이를 많이 했는데요. 민선 7기 때는 이제 이재명 그때 도지사님께서 그 대권 후보에 떠오르시면서 한 8개월 정도 계속 1등을 했고 제가 민선 7기 때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민선 8기 와서는 이제 계속해서 22개월 1위 하다가 이번에 이제 3위가 됐는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1위 할 때는 신문에 언론에 안 나왔는데 3위 하니까 그렇게 각광을 받은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저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깊이 감사드리고 어차피 내려오기는 언젠가 내려오는데 하필 시점이 이제 의과대학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되는 시점에 그렇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의과대학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학 문제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공공학 문제는 오히려 논란이 많이 됐던 건 작년 5월달, 6월달, 작년 연말 뭐 이런 때 논란이 더 많이 됐었는데 별 영향 크게 없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난해 조금 제가 한때 서부권에서 떨어졌던 것은 동부청사 이전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됐을 때 서부권에서 좀 여론 지지도가 한때 좀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마 좀 떨어진 것은 전반적으로 그 여론조사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래서 반반 저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여론조사 반. 그 다음에 아마 의과대학의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나머지는 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다른 분들도 다 떨어졌어요. 저만 떨어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반절은 의과대학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열심히 잘 하고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런 가운데도 제가 꼭 해야 될 일은 그렇지만은 묵묵히 앞만 보되 그런다고 해서 소통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소통은 좌우 소통 잘 하면서 착실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문제랄지 공공학 문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축혀들지 않겠죠. 도지사 입장에서. 그러지만은 저는 이것을 도지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대학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한국제공항 문제도 강주시한테만 맡겨서는 또 무한군에만 맡겨서는 이게 잘 추진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열심히 해왔고 의과대학 유치 문제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논란이 이제 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리더십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언론인 여러분이나 우리 도민들도 도와주셔야지 그래 김영록이 잘하나 보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언론인들이랄지 우리 도민들께서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런 문제를 리더십을 짱짱하게 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드신가요? 다른 말은 제가 생략하고 시사저널의 정상입니다. 저기 그 함부르크라든지 노테르담이라든지 수도권의 그 버금가는 제2의 제3의 도시는 해양 자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그랜드십 이게 프로젝트를 보면 오늘 좀 아쉬운 게 방향향이 있는데 방향향에서 투포트 시스템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감이 있고요. 그 뭐 위험해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이포인트 시스템으로 부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철길, 바닷길, 하늘길. 근데 지나치게 여기는 지금 그 SOC가 KTU라든지 그 도로 중심 이런 SOC 추진하니까 굉장히 나열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닷길에 대한 좀 인식이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특히 광양항이라는 훌륭한 해양 자원이 있는데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는 감이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투포트 시스템을 양압 체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행정통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통합은 그다음 메가시티 투트랙으로 추진한 것은 어떠시겠느냐. 아니 저기 그 뭐였죠? 저기 특별자치도하고 그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요. 마지막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예. 제 조용도 하시고요.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필요하면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메가시티하고 저 행정통합을 동시에 하면 어쩌겠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특별자치도.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하는 조치가 확실하게 나온 것 봐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한다고 말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전에 한 번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정부가 하는 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출발해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양항에 대해서 광양항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 저 수산국장이 지금 관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문제가 워낙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부각을 안 시켜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광양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테스트베드에 있어서 한 6,700억 정도의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동량도 작년에 비하면은 지금 작년에 비하면 20%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항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구단지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저희 또 별도로 용역을 광양 그 YGP와 같이 용역을 물동량 창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 광양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이제 중앙에서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한 사항이고 한 6,700억인가 얼마인가 되는데 스마트 항만으로 하고 또 IGPA와 함께 광양항 복합 항만 개발은 여수 엑스포 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여수 쪽 말고 광양 쪽에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광양시와 IGPA에서 멋진 좀 계획을 밑그림을 그려서 같이 합시다 좀 그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항 사실 그 기능이 문제인데 일반 항만으로서 기능은 광양항이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컨테이너 물류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인센티브도 제공해 봤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자체의 컨테이너 물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주에 있는 물동량도 심지어 부산으로 간다 뭐 이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도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우리 베스타스하고 같이 이제 목포 신항만에 같이 협약 기업으로 해운회사인데 왔으니까 머스크하고도 대화 채널이 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게 좀 더 진전이 되면은 광양항에 대해서도 머스크하고 뭔가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마련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무부지사 부임하고 나서 광양항 발전 추진 협의회라는 것을 설치했고 1년에 2차례씩 제가 YGPA에 가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양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금 다만 컨테이너 물동량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낮습니다만은 전체 수출 물동량에 있어서는 광양항이 전국 1위입니다. 1위고 지금 YGPA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노무현 정부 때 수립했던 투포트 계획이 그 뒤에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약간 지금 흐려진 면이 있는데 더 함께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기본계획, 항만 기본계획에서 그큰 흔들리면 예산의 자원 배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인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요. 좋은 말씀. 예,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